네, 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일개입니다. 오늘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또 이제 일이 좀 시작이 돼서 그거 좀 병행을 하느라 또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매매를 할 때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본업이 있는지라 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는 좀 신경을 좀 쓸 때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잘 조절해 봐야죠.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코스닥은 0.9%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랑 외국인이 오늘 팔았어요. 기관이 그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그래도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막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시가로 이제 0.43% 갭을 하락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꾸준히 이렇게 물량을 받아주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네요.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좀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21선은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상황인데 음,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죠 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121선을 돌파를 하고 쭉 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시장이 뭐 계속 관망세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그 보편관세 얘기를 하더니 또 상호관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정말 할 것처럼 뭐 지금 좀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중국의 10% 추가 관세를 먼저 부과해 관세 전장의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상호 관세 부과 구상을 공개함에 따라 무역 국가인 한국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좀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다음은 이제 유럽 연합으로 보고 있죠. 예측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한국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죠. 일단은 제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니 많이를 떠나서도 중국에 일단 이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이미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에서 뭐 제조를 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그런저런 뭐 원자재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중국하고 상호 이제 뭐 계속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그런 우려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추가 관세 부분이 보편 관세 부분이 얼마나 적용될 것인지는
이제 유럽 차례 다음이 될 거라고 말들을 하니까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뭐 지금의 우리나라는 저런 협상을 대응할 만한 지금 뭐 위치에 있는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글로벌한 이슈를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암담합니다. 조속히 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스닥은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뭐 지난번에 여기 이제 이런 저항선을 뚫고 121선이랑 수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 뚫고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그 이평선 정배율로 지금 바뀌려고 하는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트만 봤을 때는 꽤 좋은 모습이긴 하죠.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그걸 상승시켰는데 대단합니다. 오늘 뭐 1% 가까운 상승이 나와서 이제 뭐 요런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뚫면 또 이제 위쪽에 또 저항 라인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이평선을 수렴하고 이 구간만 깨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기회 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코스닥 화이팅! 네, 차트적인 관점은 그렇고요. 이제 또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또 한 네다섯 종목 정도 매매를 좀 했는데, 뭐, 그 전거래일에 들고 있던 종목도 있고,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토모큐브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뭐 계속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혔다가 계속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런 저항권에 이제 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게 밑으로 떨어질지 뭐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 돌파가 나왔어요. 오늘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할 때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오후에 이제 이런 자리 보고 있다가 매수해서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이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분할로 차례차례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뭐 다행히 제가 이제 팔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서 저는 잘 팔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거의 고점에 판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1선, 10선 깨지면서 좀 위태위태해서 다 팔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제가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제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샀기 때문에 예, 그런 수급주 대응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지지선을 그어놓고 1차 매수, 2차 매수 이게 되게 노려봤는데 그런 자리까지는 오지 않고 오늘 갭을 뭐 얘가 5% 넘게 뛰면서 고가로 11%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밑에 걸어놓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대응을 하고 요거는 제가 또 이제 돌파봉 관점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5% 넘는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래서 바로 가지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어제 종가 부분 하고 여기 밑에 좀 걸어놨는데 종가 부분까지 오지 않고 얘가 바로 상승이 나와서 저는 이제 여기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여기 이제 요런 자리를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걸어놨더니 또 바로 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도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오전에 막 갭을 5%씩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보다 가질 못했어요. 추세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다 나올 때 여기 20선 깨지고 내려오려고 할 때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오늘 이제 2,900억이라는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던 그 장대 운동을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종가 부근도 오지 않고 이제 갭이 이제 이런 갭을 메우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에 뭐 상황을 보긴 봐야겠지만 내일 뭐 이 제가 수급주 대응하려고 하면서 그어놨던 거기까지 오면 한번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도지형 캔들로 음봉 캔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상한가 갔을 때 그 봉을 훼손시키지도 않았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좀 지지선 좀 대응을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물량을 좀 줄이거나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 건설로버 저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고요. 오늘 그 새로운 종목을 제가 또 신규 매수로 거래를 해서 매매를 했는데 ALT라는 종목이 있어요. ALT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ALT 최태원, SIC 정조준, SIC 식웨이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웨이퍼 후공정 특허의 강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와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대역 메모리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 실리콘 카바이드 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식 웨이퍼를 미래 핵심 먹거리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ALT는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테스트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식 후공정 특허를 출원,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방막 타이코 웨이퍼를 레이저로 절단할 수 있는 림컷 기술을 보유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는 이제 그 ALT에 대한 이런 이제 기술력 특허 출원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오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뭐 뒤로 갈수록 좀 이제 빠지긴 했지만 이게 오전에 시가로 9% 이상의 갭을 띄우면서 상승 28.9%까지 갔어요.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태로 갔었죠. 그러니까 종가로 이제 16%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거 이제 이런 박스권을 오늘 갭을 띄우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요런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좀 매물대가 사실은 딱 걸리는 매물대가 없어서 사실 이게 다 매물대긴 한데 이런 게 다 매물대긴 한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지지선은 안 보여서 이거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9% 넘는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갭을 좀 메우러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갭이 좀 높긴 하지만 이런 종가에도 걸어놓긴 했습니다. 예, 오진 않죠. 예, 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혹여나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걸어놔 봤습니다. 근데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가 고가로 14%를 가다가 다시 죽었어요. 근데 요런 저점을 형성하고 더 하락하진 않잖아요.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요런 고점 여기가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게 된 거죠. 오늘 당일에.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량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했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조금 상승이 나와서 요렇게 이제 분할로 매도했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긴 갔는데 아침엔 좀 좋은 모습이어서 조금 기다려봤어요. 이슈도 있고 해서. 근데 이거 좀 떨어지다가 또 이 부분 또 지지를 받고 살짝 또 반등을 주고 계속 그런 상황이길래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상승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당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서 분할로 좀 매도를 하고 좀 기대를 해봤는데 더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제 제 매수가 근처를 좀 위협을 해서 제가 다 팔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바로 또 상승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페이크였어요. 저는 제 평단가 이제 근처라서 이제 다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딱 그 부분을 찍고 지지를 받고서 바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상승분을 제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매매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20선 깨지고 여기 이제 이 부분도 깨지면 제 평단가도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 마이너스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제 평단가를 위협할 때 다 팔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죠. ALT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 또 있었어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면 주봉으로 봐도 신고가고 월봉으로 봐도 신고가예요.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만큼 위쪽이 좀 열려 있으니까 좀 하방 압력이 덜하단 말을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에 이제 빗대어 말씀을 드렸는데 매물대가 없다는 거는 어쨌든 위쪽에 뭐 저항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롭다는 뜻이 되니까 좀 상승하기가 수월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높은 고점이니까 뭐 떨어질 수 있겠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오늘 좀 뉴스가 나왔어요. 넥스 바이오메디컬이 요런 뉴스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나왔던 뉴스이기도 한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제 넥스피어 F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 넥스피어 F에 대한 기사는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기사들이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쭉쭉 이제 그런 기사 관련된 기사인데 막 뭐 넥스피어 F는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에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유럽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CMD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료 용어긴 하겠죠. CMDD 허가 획득 제품으로 최근 유럽 주요 국가에 출시됐으며 글로벌 의료기기사와 사업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뭐 이제 비전에 관련된 얘기겠죠. 또 이제 FDA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미국 주요 대학 병원에서 약 12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개시할 계획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이 기사를 접한 것도 있었지만 차트가 일단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차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가 이런 부분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이제 상승했던 주가가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렇게 횡보를 살짝 하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돌파 나오고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더니 얘가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어디 맞고 더 가지 못합니다. 얘가 더 가지 못해요. 그러더니 좀 지지부진하게 가요. 제가 여기 이제 20선 깨지고 한번 정리하고 여기 또 60선 깨지랑 말랑 할 때 다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오릅니다. 아, 오늘 뒤통수를 두 번 맞았습니다. 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그렇고 좀 전에 ALT 말씀드렸죠. 두 종목 연달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가더니 결국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또 이거 보고 있다가 떨어질 때 또 살짝 매수를 해봤습니다. 조금 기회를 봤죠. 근데 다시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짧은 구간 또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물론 여기서 이제 버텼으면 조금 더 큰 수익이 있었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이게 결과론적으로 올랐던 거니까 저는 여기 60선 깨질 때 하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그 판단이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뭐 제가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갔다고 해서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이게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떨어졌으면 또 아, 잘 팔았다, 다행이다 라고 했겠죠. 어쨌든 또 올랐으니까 또 저는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했으니까 뭐 다행히 이렇게 또 상승을 해서 수익도 두 번 챙기고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고요. 최근에 며칠간 손절했던 종목은 없었는데 오늘 또 손절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아, 간만에 또 손절 한번 했어요.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있어요.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이게 보니까는 요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셀바스 AI는 음성 기록 솔루션 셀비노트 3.0 서버형을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몰에 공식 등록했다. 이제 온디바이스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모두 제공하게 됐다. 이제 뭐 시장을 확장했다는 말이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차트가 뭐 이런 뭐 정고점, 뭐 52주 신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요런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 뭐 요런 고점이나 요런 부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매매해 보려고 보다가 얘가 이제 오전에 요렇게 고점을 찍고 주가도 이제 주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거래량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런 고점을 형성하고 횡보를 할 때 또 거래량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와요. 이렇게 엄청나게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걸어놨는데 여기는 안 왔어요. 제가 너무 낮은 데에 또 걸어놨나 봐요. 여기는 안 왔습니다. 이게 3.32%, 이게 0.4%니까 합쳐서 한 4% 가까운 돌파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중간 부분이나 좀 밑에다 걸어놨는데 아쉽게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또 여기를 돌파할 때 상승이 나왔다가 죽을 때 조정을 줄 때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좀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을 더 동반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 또 이제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돌파를 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여기 돌파할 때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돌파할 때 또 더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장 막판이기도 하고 상한가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봤는데 이게 가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요런 자리 걸어놨던 손절, 예, 주식 자동 감시로 걸어놨던 손절 딱 부근에 오면서 체결을 시켰어요. 종가로 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손절을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벌었던 수익을 다 까먹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알 수 있죠. 제가 매번 이제 거래량을 좀 확인하셔라. 돌파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이제 누님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 반대로 되는 패턴이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식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면 좋고 안 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가면 또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네, 손절이란 대응을 한 거죠.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판단해서 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은 날렸지만요. 요렇게 오늘은 몇 종목 매매를 했네요. 다행히 오늘도 80만 원이 좀 넘는 수익금을 챙기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한 종목 뭐 손절해봐도 어쨌든 뭐 좀 확보해놓은 수익금이 좀 있어서 그나마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자꾸 어제란다. 지난 거래일에 또 그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전진 건설 로봇은 또 아까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해서 수급주로 대응한 건 아니지만 돌파봉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시메스가 좀 아깝습니다. 시메스가 아까운 건 아니죠. 전혀 뭐 택도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이렇게 제가 지지선을 긋고 대응을 했었는데 갭을 오늘 뭐 7% 넘는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은 죽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기회를 주진 않았죠. 제가 시가 갭 매매로 대응을 좀 해보려고 했어도 너무 오지 않아서 이 종목은 뭐 실패를 했고요. 전혀 매수 기회가 없어서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지지난 거래일에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던 도전 비즈온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제가 이제 지난 거래일에 여기 이제 1차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를 못해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1차, 2차 매수가까지 왔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차례 매수하고 여기도 매수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정말 살짝 0.05% 정도 수익권이라고 말하기도 좀 예, 무의미한 뭐 플러스권이 있긴 했는데 얘가 여기 12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추세가 꺾였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뭐 생각하고 있는 손절 라인까지는 오지 않아서 일단 오버나잇 합니다. 저는 두 종목 사가지고 수급주 대응으로 매수해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한 종목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뭐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더라도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럼 이 종목이 이제 또 저희가 매매하려고 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샀네요. 연기금도 샀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부합되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500억이 들어왔어요. 5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거래대금에 부합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고가로 16.79%를 갔지만 좀 하락을 해서 종가로 13%가 넘는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또 7%가 넘는 장대 양봉 기준에 부합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의미 있는 자리 다 돌파한 그런 돌파봉이기 때문에 또 기준에 부합하죠. 네 가지 조건 다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또 선을 그어놓고 1차, 2차 손절가까지 한번 기준을 삼아 보시고 내일 또 기회가 되시면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로봇 관련주가 엄청 올랐어요. 로봇 관련주가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뭐 효림 로봇, 유일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DICT 로보틱스 뭐 다 뭐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 또 지능형 로봇이라 또 이렇게 섹터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와이즈너, PI, 효림 로봇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뭐 유진 로봇, 셀바스 AI도 여기 들어가 있군요.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고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PI, 한빛레이저, CNG 하이테크, JNTC 막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로봇, 뭐 유리기판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부품 소재 관련해서 뭐 조선은 좀 이제 좀 죽었죠. 방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지금 당장 죽었다고 해서 뭐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아마 돌아올 겁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우크라 재건 테마주니까 또 한번 돌아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저런 상황에 맞는 대응을 또 하시면 되잖아요. 대응을 잘 해서 항상 잃지 않는 매매, 1%라도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랄게요. 정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1% 이상만 수익 보자. 2%만 보더라도 얼마나 좋잖아요. 1%씩만 수익 보면요.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수익률이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1년을 모아보면 아마 2, 300% 넘을걸요? 아마? 아무튼 뭐 수익 많이 나면 좋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매매, 지키는 매매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어야 기회가 옵니다. 1%씩 1%씩 곰과 호랑이가 호랑이 나갔지만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야금야금 먹으면서 버텼듯이 1%씩만 수익을 내면서 버티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 1% 수익도 아마 어마무시하게 많은 금액으로 나중에 다가올 겁니다.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 개미 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제발 좀, 꼭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